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종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롬니 수혜주들의 상승세가 또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특징인 것 같아요.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불확실성 제거, 이제는 연말 장세. 둘, 메이저의 우호적 변화. 셋, 단기 1953 목표.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불확실성 제거, 이제는 연말 장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이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연말 장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증시의 상승 업종이나 종목을 보고서 일단 롬니 당선 수혜주다라고 보기는 제가 볼 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엔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어떤 달러와 약세, 그리고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강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거냐에 따라서 미증시가 움직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단 대선의 날짜가 밝았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빠르면 오전 9시, 늦어도 오전 한 10시 정도면은 아마도 당선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요. 자, 일단 대선이 끝난 상황이라서 이제는 불확실성의 제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최근 요 며칠간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연말 장세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이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제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와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최근 한 10여 년간에 있어서의 11월과 12월 달은 대다수가 미증시는 양봉을 형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즉, 양봉이라는 것은 11월 초에 시작해서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상승세를 그려나갔던 적이 한 최근 한 80% 정도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말 장세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이 있었던 2004년과 2008년도의 11월과 12월 달의 주가 도양을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2004년도는 다우지수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무려 연말까지 12%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대로 보면 약한 9,700포인트대에서 11,000선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고 또한 이제 연말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가깝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 증시가 약보합권역 한 2달여간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위아래가 좀 제한된 모습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연말은 리먼 사태의 최정점으로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당시입니다. 연중 내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연말 장세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리먼 사태의 어떤 끝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기도 했고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 연초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일단 이런 금융 위기라고 하는 대규모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말장은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호재성 재료를 크게 반영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일단 재정 절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롬니가 당선되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증시 입장에서는 역시 오바마를 원할 것이고 또한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미 현재 어떤 재정 절벽과 관련되는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빠른 어떤 진척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들리는 올해 연말에 소매 시즌, 쇼핑 시즌에서의 매출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2007년도 이후 최대치일 정도로 상당히 소비 시즌에 대한 이 기대치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만 잘 해소가 된다라면 2004년도처럼 10여% 이상 급등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2달여간에 있어서의 양봉이라고 하는 즉 이제 주가가 강세를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집권 시에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네. 미증시보다도 우리 증시가 이 대선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그리고 8번의 이 대선 이후에 우리 증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의 우호적 변화.
메이저라고 하면 이제 투자 주체를 보셨을 텐데 네, 그렇죠. 어떻게 연기금이나 투신 쪽을 바라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현물 시장 쪽에서는 뭐 제 지난주 이후에 계속적으로 1900선 초반이나 그 이하권역은 대선을 앞둔 시점까지는 강세권역 반전이니 매수에 대한 가담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또한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사실 외국인이 크게 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쪽에서의 변화 양상을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0월 중순 이후에 뭐 투신과 연기금 중심에서는 뭐 아주 비약적으로 금액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조정기마다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비율이 현실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제도 잠깐 다른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투신권의 주식 편입 비중 자체가 연중 최저치, 지금 이제 올해도 불과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매수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서는 역시 외국인 쪽인데, 최근에 이제 선물시장 쪽에서 환매가 많이 이어지고 있죠. 제가 월요일장에서도 결국엔 지수의 어떤 단기 방향성이 물론 현물 시장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의 선물 방향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일도 약한 3, 4천 계약 이상의 어느 정도 환매를 보여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선물 시장의 먼저 변화 이후 보통 현물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뭐 긍정적인 어떤 미 대선의 뭐 결과라기보단 불확실성의 해소, 뭐 거기에 따른 매수 전환이 된다라면은 다소 추가적인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는 만기와 관련된 있는 부분은 사실 이게 크게 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뭐 이번에 어떤 만기가 아무래도 주 초반에 이미 급락과 급등을 다 맛본 양상이기 때문에 뭐 큰 변화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 만큼 단기적으로 일단 현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의 변화 가능성, 물론 이제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현물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의 매수 반전이 이어진다라면 추가적으로 지수의 어떤 상승의 힘이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도부 교체도 예정이 돼 있어서 네,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말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래도 조금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기 1950선 목표. 미증시만 보더라도 우리 증시 오늘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1950선 어느 정도를 또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우리 증시가 어제 한 1%가 올랐기 때문에 뭐 미증시의 상승 부분을 고스란히 반영해서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9시, 10시 구간대에서의 뭐 미국에서의 당선자에 대한 윤곽이 나오게 되면 글쎄 아마도 미증시 쪽에 선물 지수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언급이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투자 주체별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 재정 전력을 포함한 대선 이후에 어떤 논쟁거리를 피해가기는 좀 힘들 겁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다소간의 속도 조절이 좀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연말장세가 뭐 좋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뭐 매일같이 오를 수 있는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본다라면은 다소 일단 뭐 최근 며칠간의 어떤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된다라면 아마도 1950포인트 대지가 1950포인트권역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옵션 만기와 관련되는 수급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큰 위험 부담감이 없는 그런 양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일단 불확실성의 제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시장의 강세 마인드를 잡아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1950선 내외의 단기적인 목표치를 세운다면 여기에 맞는 그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롱숏 전략 들려주세요. 네, 일단 뭐 전일의 어떤 상승의 움직임 속에서 흐름을 좀 보시면 결국엔 주가 지수가 안 좋았던, 즉 10월달 장세라든가 최근까지의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던 방어주 섹터라든가 내수주 섹터의 탄력도가 현저히 둔화되고 오히려 이제 그간의 좀 주가와 함께 많이 밀려났던 업종군들, 즉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니까 PBR 1 이하에 있는 이 업종이나 종목군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일단 뭐 낙폭 과대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일단 미증시 쪽의 상승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군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업종 대표주들과 함께 뭐 IT라든가 그리고 최근 급락했던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정유라든가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차익고려는 1950선 내외권역에서의 저항 여하에 따라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뭐 1950선 가면은 다 현금화해야 된다라고 보기보단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일부 현금화를 해서서 어떤 그 차후에 특히나 이제 앞으로 논의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재정 절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대비를 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뭐 의외의 어떤 수급의 급격한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은 또 못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지수도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일단 그러한 부분 좀 확인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네요. 이 자동차주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IT, 자동차, 정유, 화학주 중에서 한 종목을 또 제시를 해주실 텐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예, 일단 뭐 월요일에 제가 SO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뭐 정유 업체이기도 하고 간밤에 결국에 이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죠.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가의 급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롬니의 당선 가능성이라기보단 결국엔 달러화 약세 거기에 따른 원자재 쪽에서의 어떤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상승 쪽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SK 이노베이션 갖고 왔는데요. 뭐 SK 이노베이션이든 SO이든 사실 제가 볼 땐 무차별합니다. 뭐 대략 한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정유업체군들의 실적의 안정 그리고 국제유가의 가격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소간의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전일 일부 정유주가 강세권적으로 반전되면서 한 1~2%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계장가에 뭐 큰 갭이 발생한다라면은 장중에 좀 눌림을 노리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전일 종가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뭐 거의 보합권 수준입니다. 16만 6천 원권역을 매수가로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18만 원권, 손절매 가격은 15만 8천 원권역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